하겠습니다. 즐거운 축복의 노후 생활이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우울증에 걸리면 초기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다가 잠이 오지 않거나 입맛이 없어져서 밥도 먹기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하죠. 노년기 우울증은 의욕과 활력이 없어짐과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저하가 함께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으로 생각하여 병원에 왔다가 우울증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은퇴한 진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할 일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서 TV 채널을 돌리며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부르면 가끔 밖으로 나가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흔히 노후 준비를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여 진 씨처럼 남겨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의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생각해둬야 할 것이 많죠. 건강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 취미 활동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는 들기 마련이며 노후에 취미 생활이 없다면 노년기 우울증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도 쉽게 걸릴 수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에 집에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 가장 하기 좋은 취미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은퇴 후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 식물을 가꾸는 것은 노후에 특히 추천할 만한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 키우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식물을 가꾸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물을 줄 때나 가지치기를 할 때나 분갈이 등의 활동들이 모두 규칙적인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노후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울 경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명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상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게 도와주기도 하죠. 게다가 특정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가꾸는 활동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주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죠.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주기도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식물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매일을 보람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노후에 정말 하기 좋은 취미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기도 하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정적인 취미 활동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취미로 가진 분이 계신다면 치매 걱정은 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보다도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죠. 그만큼 노년기에 그림 그리기를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은 건강상으로도 좋습니다. 이처럼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 활동은 치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그림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현재의 감정을 처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은 강력한 성취감을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은 자존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점차 숙련되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 그리기를 취미 활동으로 하게 된다면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과 붓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즐겁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노래를 취미로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수가 아님에도 취미로 노래를 부르고 계시기도 하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수가 아닌 일반 시니어 분들의 노래를 가끔 듣고는 하는데 가수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슴에 응어리가 많은 분들은 노래를 취미로 하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내면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죠. 또한 노래를 부를 때 발산되는 감정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제공하여 마음의 짐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호흡과 발성에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고 정확한 발음을 위해 발성기관을 사용함으로써 폐와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호흡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듬을 맞추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신체적으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노래를 부르기 힘들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취미 활동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시니어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적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악기를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호흡을 맞춰감으로 인해 나도 즐겁고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주어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악기를 다룬 적이 없다면 기본적인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모니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악기는 시작하기에도 좋고 자신을 표현하기에도 훌륭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 악기 연주나 노래를 취미로 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음악을 더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하기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생각보다 수영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실제로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수영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취미 활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정 칼럼에서는 고령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 1위를 수영으로 뽑기도 했죠. 미국의 특정 연구팀에서는 평생 운동을 해온 70대 남녀 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평생 운동한 시니어분들의 근육은 모세혈관이나 효소와 같은 것들이 젊은 그룹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효과적이죠.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물의 부력은 몸의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등의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도 좋죠. 또한 수영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영은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수영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보내보세요. 5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무릇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기쁨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노후가 되면 생각보다 남에게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지도 못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랑을 했을 때 인정을 받기보다는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가 쉽죠.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며 칭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사진을 찍는 데는 예전만큼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진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 유튜브로 공부해도 흔히들 말하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죠. 일상과 여행에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사진이라는 취미가 주는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는 취미를 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자연스럽게 많은 장소를 다니게 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좋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을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을 곳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무척 많이 걷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사진을 찍는 것은 다양한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가지신 한 시니어 분께서는 매일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고 내일 날씨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과 다른 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처럼 아무리 사진 찍기가 소박한 취미처럼 보일지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즐거움과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미가 크게 없고 쉽게 시작할 만한 취미를 찾고 계신다면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금융 공부입니다. 취미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공부냐며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금융 공부는 노년기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 중 하나로 노후 경제를 안정시키고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3가지를 꼽자면 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겠죠. 그만큼 돈은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노후의 여유를 챙기는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금융 지식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 저축,
예산 관리 등에 대한 이해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여러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추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은퇴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금융 공부를 하게 되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자산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기도 하죠. 젊었을 적에는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들어오는 돈을 마음먹기만 해도 저축할 수 있는 시기죠. 주식 투자의 최고로 알려진 워런 버핏도 60대 이후에 자산의 90% 이상을 일구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유용한 금융 관련 지식들이 많이 널려 있으며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금융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적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하여 자산을 불리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날도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기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껏 생활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다면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는 취미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했던 분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취미는 즐기면 되는 것인데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혼자서 연구를 하거나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사람이었다면 누군가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임을 하거나 탁구를 동년배와 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성격을 생각해서 취미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지라도 나중에는 더 큰 행복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르던 나만의 기분을 느낄 수도 있죠. 반대로 활동적이었던 분들이라면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정적인 취미 생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부족했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를 꼭 한 가지만 하려고 하거나 꾸준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취미로 선택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고 강박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취미일 뿐, 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활동일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맞지 않는 취미를 지속할 필요가 없죠. 그저 나에게 이로우면서도 행복감을 주는 취미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 가는 것이 여러 개라면 전부 시도해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니고 취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우리가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취미 활동을 가지지 않고 싶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잘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보내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자체가 취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는 인생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을 구독해주고